안녕하세요. 김민구입니다. 저는 LG U+에서 서비스 인큐베이션 랩을 이끌고 있는데요. 서비스 인큐베이션 랩은 기술 기반의 미래 서비스를 발굴하고 스타트업처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고객 가치와 그리고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G 상용화와 함께 AR, VR 기술을 이용해서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추진한 경험이 있고요. 특히 AR 기술을 문화예술 작품에 접목한 공동역 5G 갤러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SF 소설에서 나온 용어다 보니까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퀄컴 혼합현실 데모데이에서 언급된 공간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의 공간화라는 정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웹브라우저 속에 스크린에서 경험했던 세상이 아니라 현실과 닮은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메타버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메타버스의 본질적인 속성에 집중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바일에서 인터넷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3C, 컨텐츠, 커머스,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러한 가치를 메타버스는 보다 새롭게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들은 자기를 대변하는 아바타로 다른 아바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경험도 같이 할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현실감을 통해서 현장감과 몰입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제약이 많아서 가보기 어려웠던 공간들, 또 체험하기 어려웠던 공간들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할 수 있는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가치가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려웠던 같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행사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을 하기 위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고객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메타버스 현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Z세대인데요. 93년부터 한 2013년에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메타버스에 반응하고 있고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미래 소비의 핵심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적으로도 이 고객들을 잡기 위한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들이 지금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10대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 쪽으로 확대돼서 좀 대중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문화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스타트업 웨이브사, LG도 지분을 일부 투자한 회사인데요. 웨이브사에서 존 레전드 가상 자선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음악과 가수 목소리를 빼면 다 가상인데요. 존 레전드를 닮은 아바타가 직접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바타로 참여한 팬들과 실시간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참여의 경험을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아마 국내에서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많은 곳이 이제 스튜디오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가보시면 LED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3면에 다 있습니다. 천장하고 바닥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에 실물 인물만 있고 뒤에 공간들은 다 가상으로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인물과 가상 공간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합성하고 싱크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환상적인 좀 연출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아이돌의 케이티 페리의 그 공연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데 유튜브에 가서 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LG U+도 XR 스테이지를 이용한 그 가상 온라인 콘서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대 장치에서 연출할 수 없었던 것을 가상이다 보니까 편하게 연출할 수 있었던 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불꽃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하기는 어려웠는데 가상 공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표현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좀 더 환상적인 경험을 선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대중예술 분야 외에도 미술거래 쪽에서 지금 메타버스 활용 사례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매 회사로 유명한 소도비사는 런던에 있는 소도비 갤러리와 동일한 모양의 가상 공간을 디 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공간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작품을 갖고 있는 예술가와 그리고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들어가서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는 NFT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과
그리고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아트 쪽에 이러한 소유권과 희소성을 인정해서 거래하는 디지털 아트 경매 시장이 굉장히 거래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 제작에서도 메타버스 요소들을 가미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시각적인 스타일, 화려한 4K, 8K라는 이런 고화질의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했다면, 최근에는 메타버스 요소인 스토리를 가미하고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요소들을 가미하면서 보다 문화유산을 몸으로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체험하고 나서 그게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부 주도하에 규모 있는 국책과제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구성되는 기술들이 5G, AI, 그래픽 기술, 블록체인, 또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조합되고 융합하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모바일 초창기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지금 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전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인데요. 다만 이제 메타버스의 기술의 중요한 핵심 기술인 3가지 키워드를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감, 그리고 상호작용, 가상경제입니다. 이 3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많이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고객들은 현실과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메타버스 체험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고객들의 이 좋은 경험들을 계속 또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감입니다. 실제감은 뇌를 설득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AI하고 그래픽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디지털 휴먼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가상과 현실에 있는 인물을 합성하고 싱크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사 기반의 3D 모델링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시각적 기술 외에 청각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3D 공간 오디오 기술도 발전됨으로써 그 현장에 있었던 음들을 가상 공간에서도 이게 웅성웅성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청각 기술까지 가미되면서 앞으로 계속 진짜인 듯 진짜 아닌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소니 뮤직에서 공개한 디지털 메디슨 비어의 콘서트라고 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거길 보시면 메디슨 비어의 얼굴과 동작을 볼륨메트릭 기술로 다 캡처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시면 소니홀이라고 있는데요. 그 소니홀의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비율로 소니홀을 그대로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 가상의 소니홀에 가상의 메디슨 비어를 그 가상의 무대에 올리게 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연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재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연출 효과를 적용하면서 좀 굉장히 환상적인 콘서트 공연을 연출했는데요. 너무 실사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게 가상인지 실존 인물이 노래 부르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인데요. 상호작용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와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상호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존재하지 않은 것들과도 상호작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AI와 빅데이터 기술 발전 때문인데요.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가상 공간에 있는 AI 캐릭터랑 자연스럽게 대화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바타랑 통화를 했는데 이게 진짜 실존에 누군가가 있는 누구의 아바타인가? 아니면 이 아바타가 그냥 가상의 AI 아바타랑 내가 얘기하는 걸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뭔가 손을 움직이게 되고 눈을 집중하게 되고 오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이거의 몰입도와 그 이후의 경험이 꽤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어느 특정인들과 유대감도 형성이 됨으로써 그 유대감 형성으로 인하여 자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는 속성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상경제인데요. 가상경제는 결국 가상 공간 내에서 가상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FT라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디지털 컨텐츠에도 이제 복제할 수 없이 소유권과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디지털 제품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페토 크리에이터, 로블록스 크리에이터처럼 가상 공간 안에서 본인들의 창작물인 디지털 에셋을 직접 제작을 해서 유통하는 그런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간이 융합되면서 메타버스의 가상경제의 에코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문화예술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 공간에서 고객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머물게 되면 당연히 가상 공간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고객의 니즈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상 공간 안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까? 아직 정답은 없는데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본질적인 속성에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창작자들의 크리에이티브가 잘 결합돼서 가상 공간 내에서 그동안 고객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창작자 관점에서 유념해야 할 메타버스 속성은 한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메타버스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어서 그거를 잘 접목하면 고객들한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환상적인 연출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을 통한 체험인데요.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기반의 그리고 유저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시나리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콘텐츠를 그냥 전달해서 향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작자의 의도 그리고 창작자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고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도와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에셋의 희소성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예술가들한테 일종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창작자들의 디지털 아트 제품이라든가 디지털 어셋 같은 것들을 희소성과 소유권을 부여해서 유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런 어셋들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예술가들에 있어서의 경제 시스템의 에코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한때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의 본질적인 고객 가치를 봤을 때 이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분들은 현실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는 활동들을 계속 많이들 시간을 끄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상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더 즐기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상 공간 안에서 창작자들과 예술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재단 같은 분들이 이러한 예술 작품들을 가상 공간 안에서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다양한 시도를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장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페토 크리에이터처럼 로블록스 크리에이터처럼 아예 가상 공간을 위한 어떠한 아트적인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한번 시연해보고 실증하고 고객들한테 선보이는 작업 같은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보면 향후에 이런 가상 공간이 활성화됐을 때 예술가들한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